한글 흘림체 기본어휘 연습 13번째 시간. 오늘은 피읍의 흘림체를 보겠습니다. 피읍은 흘림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독성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지만 피읍은 특히 가독성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글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요게 마찬가지로 피읍 받침은 그렇게 흔히 쓰이지 않기 때문에 파나 퍼 뭐 이런 거에 피읍의 결합은 피읍 받침의 결합은 뭐 거의 없습니다만, 없다는 것이 이제 그 생활 한글 그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몇 가지 조심스럽게 몇 가지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의 피읍 쓰이는 글자, 그러니까 생활 한글에는 없지만 써보겠습니다. 파의 피읍, 요거는 좀 어렵죠.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먹물이 좀 말랐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억지로 만든 글자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팥고요. 퍼의 피읍 받침은 이거 뭐 역시 안 쓰이기 때문에 피읍 받침은 이제 이걸로만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는 그냥 퍼만 쓰겠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거 뭐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잘못해서 이제 퍼가 아니라 러로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자음의 위에 있는 포 이런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포도 포지만 표로 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거는 아주 논란의 가능성이 많은 글씨죠. 자, 이렇게 해서 피읍 찍어주고요. 이렇게 하고,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표를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도 생활 한자에는 한글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냥 받침 연습으로서 위에 피읍과 대조해 보기 위해서 한번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읍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받침으로 이렇게 썼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의 옆에 있는 피읍은 요거죠. 피읍인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써야 될 글씨입니다. 요게 이제 라로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파의 피읍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라하고의 다른 거는 파는 이렇게 하는 반면에 라는 이걸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건 라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이제 향세라고 하나 향세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파가 되고 엎어서 반대인가 향세 필세 하여튼 이렇게 엎어서 하면 이제 리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퍼 마찬가지죠. 이제 요거는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요런 거에서 특별히 좀 오해를 받기 싫다, 논란거리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굳이 이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해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흘림체이지만 논란거리가 되지 않겠다 하면은 이제 요거보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것이 낫다 라고 하고요. 이런 거에서는 뭐 여기에서 설명하죠. 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표인데요. 여기에서는 이게 실획이고요. 요게 허획입니다. 이게 실획입니다. 요게 연결선 허획이고요. 요게 실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해서 이게 더 굵어지게 쓰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나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좀 굵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럼 이게 피인지 도인지 뭐 이렇게 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요 획은 허획이니까 가늘게, 여기서 내려오면서 요거는 굵게, 가늘게, 요것도 실획이니까 굵게, 요렇게 하고요. 더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표할 때 요거는 고문이나 아니면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서예가들께서도 보통은 위에 피읍은 그냥 요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 내려긋는 요는 그냥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자 같이 이렇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뭐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흘림의 흐름 필의를 살린다고 한다면 요거 뭐 무난하지만 그래도 요를 흘림으로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게 실획이었듯이 여기서도 요게 요획이 실획이고 요게 허획입니다. 요획. 그래서 요거 이렇게 어느 정도 굵게 하고요. 가늘게 하고 여기 굵게 하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요는 잘못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있겠지만 이 안으로 이게 아니고 그냥 이대로 눌러서 이렇게 한다는 거. 요거 부분 또 요거 부분. 요것을 이제 잘못 실획 허획을 그냥 별 구분 없이 해놓으면 이게 무슨 글자인지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로 가독성의 문제가 있는 큰 그런 글자가 되겠고요. 아주 조심스럽고, 요거에서 특별히 자신이 없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실제로 요거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위에 피읍, 밑에 피읍 연결해서 푹 이렇게 했지만, 요거는 뭐 그 아래 위가 똑같습니다. 실획, 허획, 실획, 허획, 실획, 허획, 실획 이렇게 되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자음의 피읍에서는 첫 획이 이렇게 제일 강하고 길게 나가고요. 요 마지막 요 획이 안쪽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받침에서는 첫 획이 이렇게 되는 반면에 마지막 요 획은 요거보다는 좀 더 앞으로 길게. 그래서 위에서는 요게 길고 요게 짧고, 받침에서는 요게 짧고 요게 길다. 이런 차이만 잘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맞추기에서도 이런 거 충분히 나가고 이런 거 맞추고, 그래서 이렇게 줄맞추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주목을 한번 또 천천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집고요. 이런 모양. 그 다음에 받침, 피읍. 이렇게 하고요. 다음 포.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될 만한 표.
예, 가독성을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되죠. 실획, 허획, 실획, 그다음에 여기에서 내려긋는 요거, 유획, 연결, 허획, 이렇게 해서 네, 여기는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푸의 피읍, 푸. 예, 첫 획이 이렇게 길고요. 7획, 허획, 예, 이렇게 해서 위에 푸. 그 다음 가로획 하고요. 받침의 첫 획, 7획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획은 굵고 길고 강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읍 흘림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